정순이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가게로 들어왔다. 사모님, 병수 씨 빚이 3억입니다. 담보 내놓으셔야죠. 정순의 손이 떨리며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3억이요? 친정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병수 씨가 약속했거든요. 정수는 기절할 뻔하며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의 좁은 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 사이로 정순이 작은 발걸음을 옮기며 걸어갑니다. 66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걸음걸이는 단단합니다. 손에 든 낡은 가방에서는 마트에서 미리 사온 재료들이 부대끼는 소리가 납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네요.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반찬 가게 셔터를 올립니다. 20회 동안 지켜온 이 작은 가게는 정순에게는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쳐갑니다. 간장과 참기름 그리고 오랜 세월 배어든 음식 냄새가 어우러진 특별한 향기입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고 한쪽에서는 물을 썰기 시작합니다.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똑똑똑. 20년 동안 반복해온 동작이라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을 다 썬 다음에는 당근을 채 썰고 양파를 다집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정순 씨, 벌써 나왔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인 명자가 인사를 건넵니다. 명자는 정순보다 2살 위로 시장에서 건어물을 파는 단골 이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정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남편 병수에 대한 걱정이 어른거립니다. 어젯밤에도 병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요즘 병수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정순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그냥 그래요. 나이 먹으면서 취미 생겼다고 하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요. 명자는 정순의 표정을 살피며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서로의 사정을 대충 알고 있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각자 나름의 사연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콩나물을 삶기 시작합니다. 찬물에 콩나물을 넣고 센 불로 끓입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정확히 3분 후에 불을 끄고 찬물에 헹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한쪽에서는 멸치를 볶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멸치를 넣어 바삭하게 볶아냅니다. 간장과 설탕, 물엿을 넣어 윤기가 나도록 버무립니다. 정순만의 비법은 마지막에 넣는 통깨입니다. 고소한 향이 가게 안가득 퍼집니다. 어머니, 벌써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40대 주부인 영희가 가게 앞에 나타납니다. 영희는 정순의 단골 중에서도 특히 자주 오는 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콩나물 무침이 특히 잘 된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정성스럽게 무쳐놨거든요. 정순이 싱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그걸로 주세요. 그리고 멸치볶음도 조금만요. 정말 이 맛에 단골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영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칭찬합니다.
정순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집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정순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할 때, 그리고 이 작은 가게를 찾아주는 단골들이 있을 때만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정순은 콩나물 무침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줍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국물이 새지 않도록 뚜껑을 꼼꼼히 닫습니다. 멸치볶음도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함께 건네줍니다. 계산은 6,000원이에요. 영희가 돈을 건네며 말합니다. 어머니 음식은 정말 집에서 해먹는 맛이에요. 시어머니도 어머니 반찬 드시고는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고마워요. 자주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영희가 가고 나자 곧이어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회사원들이 점심 도시락용 반찬을 사러 오고 아주머니들은 저녁 준비를 위해 이것저것 골라갑니다. 정순은 쉬지 않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정순 언니 반찬은 정말 깔끔해요. 간도 딱 맞고요. 단골 고객 중 한 명이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게 제일 보람이에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가게 앞이 조금 한산해집니다. 정수는 빈 그릇들을 정리하고 내일 준비할 재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과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 장사가 어땠는지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정순 씨, 요즘 장사 잘 되는 것 같던데요? 건너편 과일 가게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그럭저럭이요. 먹고 살만해요. 정순이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사실 정순의 반찬 가게는 시장에서 꽤 유명한 편입니다.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될수록 손님들의 칭찬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병수가 혹시 이 가게까지 문제에 끌어들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오후 4시쯤 정수는 잠깐 가게를 비우고 시장 안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깐 쉬어가려는 것입니다. 카페 주인인 선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선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수는 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봐요. 예전만큼 체력이 안 되네요. 집에서는 좀 어떠세요? 형부는 요즘 뭐하고 지내시고요? 정순의 손이 커피잔을 든 채로 잠깐 떨립니다. 그냥 그래요. 별일 없어요. 선미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정순의 표정에서 뭔가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정수는 가게 정리를 시작합니다. 남은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 사용할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어느덧 7시가 넘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정순의 발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병수가 집에 있을지 아니면 또 어디론가 나갔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엔 집에 있어도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잠깐 멈춰섭니다. 집 안에서 나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립니다. 병수가 집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엽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병수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병수의 표정이 평소와 다릅니다. 초조해 보이고 자꾸 시계를 쳐다봅니다. 일찍 들어왔네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봅니다. 병수는 텔레비전 화면만 쳐다보며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응. 정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병수의 모습을 슬쩍 관찰합니다.
손가락으로 자꾸 무릎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순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집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하면서도 정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병수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 때문입니다. 뭔가 큰일이 터지기 직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입니다. 그날 밤 정수는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병수가 거실에서 보여준 불안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병수가 또다시 나갔고 정수는 그제야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일에 더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해 셔터를 올리는데 가게 앞에 낯선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순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병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수야, 약속 지켜라.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정순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무슨 약속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지 않은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정수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평상시처럼 가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잠을 못 잤어요. 괜찮아요. 정순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순이 콩나물을 무치고 있는데 가게 앞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정순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순 씨 맞으시죠? 그중 한 명이 정중하지만 차갑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수 씨 남편분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정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서. 사모님, 이거 나중 일이 아니에요.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병수 씨 빚이 3억입니다. 담보 내놓으셔야죠.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3억이요? 네, 3억입니다. 이미 한 달 전에 갚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첫 번째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를 20년 동안 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요? 남편이 진 빚인데.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병수 씨가 이미 담보를 약속했어요. 친정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했거든요. 남자의 말에 정수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집을요? 정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돌렸습니다. 명자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무슨 일이에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남자들은 명자의 등장에 조금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집에 가서 병수 씨와 함께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말해주세요. 우리 엄마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시장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평생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병수 씨가 도박으로 진 빚입니다. 이미 몇 차례 경고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남자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박이요? 정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네, 사모님도 모르셨나 봐요. 병수 씨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도박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는데 점점 커졌죠. 지금은 3억까지 불어났고요. 남자의 설명에 정순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명자가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정순 씨 괜찮아요? 사모님, 내일까지 답 주세요. 집 서류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갚으시든지. 선택은 사모님 몫이에요. 남자들이 명함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와 다른 상인들이 둘러싸고 걱정해 주었지만 정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일단 가게 문 닫고 집에 가요. 오늘은 장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명자가 정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순은 기계적으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손님들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일찍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억이라는 빚, 도박,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집.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집은 정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었고 돌아가시면서 정순에게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순아, 이 집만은 꼭 지켜라고 하신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병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9시쯤 병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고 병수를 맞이했습니다. 당신, 오늘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정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무슨 사람들? 빚쟁이들이요. 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했다면서요?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긴데요? 정순이 화를 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한 번만 믿어봐. 이번 판만 끝내면 된다. 내가 다 계산해 봤어. 병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병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정신이에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 집을 팔아넘기겠다고 했다면서요? 아니야. 그냥 서류만 잠깐 맡기는 거야. 내가 이기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어. 병수의 말에 정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신, 지금 도박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3억을 잃어놓고 또 도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정순과 병수는 평생 해본 적 없는 큰 싸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순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정순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니의 집을 지킬 수 있을지 정순의 마음속에는 절망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은 부은 눈으로 가게에 나왔습니다. 밤새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래도 장사는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와 달리 손님들의 시선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어제 가게 앞에서 일어난 일이 벌써 시장 전체로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정순 언니 괜찮아요?
단골 손님인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영희의 표정에서 정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이 원래 소문이 빠른 곳이지만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11시쯤 정순이 고객에게 반찬을 포장해주고 있는데 또다시 어제의 그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었습니다. 정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모님, 어제 이야기하신 것 생각해 보셨죠?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요? 다른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때 포장을 기다리던 손님이 불안해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정수는 손님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남편과 상의해서 정순이 애원했습니다. 상의요? 남자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병수 씨는 벌써 도망간 지 오래예요.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다면서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제로 병수는 어젯밤 큰 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순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모님, 현실을 인정하세요. 병수 씨는 책임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때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는 만수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만수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우리 시장이야. 우리 상인들 괴롭히면 안 되지. 만수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정순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빚 못 갚으면 집 내놔야 해요. 내 엄마 집이라며? 어제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 하루 더 봐준 거예요. 우리 엄마 집이라고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병수 씨가 직접 말했어요. 처가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이미 서류도 준비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의 말에 정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모인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참 불쌍하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병수 그 사람 원래 좀 그랬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도박쟁이가 집안을 망치는 꼴이네. 정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이 시장에서 성실하게 장사하며 쌓아온 신뢰와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사모님, 내일까지 답 안 주시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친정어머니 집 서류 준비해 놓으세요. 남자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정순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진 빚인데 왜 제가 집을 내놔야 해요? 사모님, 법적으로 부부는 연대 책임이에요. 그리고 병수 씨가 이미 담보로 약속했다고요. 남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에요.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꼭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정까지 우리가 봐줄 수는 없어요. 사업이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이때 시장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야,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나가. 여기서 장사 방해하지 말고. 남자들도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에요.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병수한테 가서 받으세요. 왜 여자한테 와서 협박해요? 명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병수 씨는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없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오는 거잖아요. 남자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병수가 정말로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도망갔다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답 안 주시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마지막 통보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남자들이 떠나자 시장 사람들이 정순을 둘러쌌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명자가 정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순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언니, 일단 가게 문 닫고 집에 가요. 오늘은 장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과일 가게 아줌마인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장사해야 해요. 돈을 벌어야 해요. 하지만 손님들은 이미 다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까의 소동을 보고 모두 발길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빈 가게를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정순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만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3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정순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지만 3억이라는 큰 돈을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생계도 빠듯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정수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하나 없는 가게에서 정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집을 지킬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포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정수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도 병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주저앉아 친정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집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정순이 사진을 붙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치욕을 당할 수는 없다고, 무언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35살로 회사에 다니며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평소에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른 시간에. 민호의 목소리에서 바쁨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시간 있을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 급한 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전화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야. 오늘 저녁이라도 잠깐 시간 내줄 수 있니? 정순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민호는 잠깐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녁 6시에 엄마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정수는 그날 하루 종일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게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뜸했습니다. 어제의 소동 때문인지 단골들조차 발길을 끊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오후 5시 반, 정수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계속 떨렸습니다. 6시 정각에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민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말하는 거 끝까지 들어줄 수 있니? 네, 말씀하세요. 정수는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병수의 도박, 3억의 빚, 친정 어머니의 집이 담보로 잡힐 위기라는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정순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요? 민호가 믿기 어렵다는 듯이 물어봤습니다. 응, 엄마도 몰랐어. 이번에 사람들이 와서 알게 된 거야.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아빠 문제예요. 왜 아빠 일이랑 엄마가 얽혀야 해요? 정수는 민호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야, 외할머니 집이야. 내 외할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라고. 그래도 아빠가 한 일이잖아요. 엄마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그냥 정리하고 가게만 지키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리하라고? 그럼 외할머니 집은 어떻게 해?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제가 월급받이인데 어떻게 그런 돈을 구해요? 민호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민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야. 같이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정순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빠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수밖에.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벌써 도망갔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순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럼 더더욱 엄마가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해도 빚은 남는다고. 그리고 이미 서류에 담보로 잡혀 있다고 하더라. 정순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어요. 아내도 있고 아이도 생각하고 있고요. 3억은 저한테도 너무 큰 돈이에요. 정수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등을 돌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저지른 일에 엄마가 왜 책임져야 해요? 이혼하세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정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그게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수는 민호와 함께 보낸 시간이 의미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만의 삶이 있었고 부모의 문제에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그럼 엄마 혼자 해결하라는 거니? 정순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어요. 하지만 3억은 정말 불가능해요. 민호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헤어진 후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정수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병수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보는 병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수염이 자라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정순이 차갑게 물어봤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순아. 미안하다고?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해결돼? 정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방법이 있어. 병수가 여전히 허황된 말을 했습니다. 방법이 뭔데? 또 도박해서 따겠다는 거야? 정순이 화를 냈습니다. 병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만 이기면 다 갚을 수 있어. 내가 다 계산해봤다고. 정수는 병수의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미 3억을 잃어놓고도 아직도 도박을 생각하고 있다니요. 당신 정말 끝이네. 나 이제 못 참겠어.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정순아, 한 번만 더 믿어줘.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병수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믿을 수 없다면 이제는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빚쟁이들이 다시 올 것이고 친정 어머니의 집이 정말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순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마음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정수는 가게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2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1시간이 남았습니다. 정순의 손은 계속 떨렸고 반찬을 포장하다가도 자꾸 실수를 했습니다. 정순 씨 괜찮아요?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순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시 50분 정순이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4명이었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시간 됐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남편이 돌아왔으니까. 병수 씨요? 어디 있는데요? 다른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어봤습니다. 집에 있어요. 정순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병수가 아침에 또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데려오세요. 같이 이야기하죠. 남자의 말에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때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왔네. 만수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자들도 시장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정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잠깐 밖으로 나가죠.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숨길 것도 없으니까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죠. 사모님, 친정 어머니 집 서류 준비하셨죠?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걸 왜 제가? 사모님, 이미 설명했잖아요. 병수 씨가 담보로 약속했다고. 남자가 인내심을 잃은 듯 말했습니다. 이때 또 다른 남자가 종이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약서도 있어요. 병수 씨가 직접 사인한 거예요. 정순이 그 종이를 보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모두가 뒤를 돌아보니 병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것으로 보아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아, 병수 씨 왔네요. 잘 됐다. 남자들이 반겼습니다. 병수는 휘청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뭘 잘 됐다는 거야? 빚갚을 준비하셨죠?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병수는 한참을 헤매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장모집을 담보로 줄 테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 순간 정수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친정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말하다니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병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 정말. 명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이 불쌍해서 어떡해. 다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수는 계속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장모님 집 서류 가져다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수는 병수를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를 팔아넘기다니. 정순아, 미안해. 하지만 이번만 이기면 다 해결될 거야. 병수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병수의 모습을 보며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수 씨, 지금 술 드신 상태로 이야기하는 건 좀.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장모님 집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병수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시장 전체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평생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당신이 어떻게 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이해해줘.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봐.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 남자들도 이 상황이 불편한지 서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 정신 차린 상태에서 다시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지금 해결해요. 병수가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수에게 다가가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당신 일어나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순이 화를 내며 병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모님 집 줄게요. 서류 내일 가져올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수는 병수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찰싹 정순이 병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시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당신 정말 끝이야.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수는 뺨을 만지며 정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순아, 말하지 마. 한마디도 하지 마.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이 상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오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정리해 주세요. 남자들이 떠나자 시장 사람들이 정순을 둘러쌌습니다. 모두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명자가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정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병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병수 씨, 이제 정말 안 되겠어요.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 만수가 병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집에 가요. 지금 당장. 정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수가 떠나고 나자 정순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정순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가게 문 닫고 집에 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병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병수는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병수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어. 나를 망가뜨린 사람을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해. 그날 밤 정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병수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친정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야겠어요.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병수가 어디서 도박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병수의 외출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수의 옷에서 나는 냄새,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도 세심하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수는 숙취로 인해 늦게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병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정순아, 어제 일은? 병수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일이 뭐 있었나요?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병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모르겠어요. 술 드시고 하신 일이니까. 정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 정수는 그 사이 병수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담배갑, 라이터,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쪽지에는 강남역 근처 지하 2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그 내용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나 나갈게. 병수가 세수를 마치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정순이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러. 병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시에 들어와요? 글쎄, 늦을 수도 있어. 병수가 대답을 흐렸습니다. 병수가 나간 후 정수는 곧바로 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병수에게 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병수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순이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데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어제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리할 생각이에요. 정순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정리한다고? 무슨 정리? 정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 언니, 혹시 오늘 저녁에 가게 좀 봐줄 수 있어요? 왜? 어디 가는데?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정순의 표정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순아, 위험한 일은 하지 마.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신고할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순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명자에게 가게를 부탁하고 집에 들러서 간단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6시 정수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한 정수는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복잡한 지하상가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복도 양쪽으로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으며 각 문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 문에서 큰 소리와 함께 병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 내가 계산해봤다고. 정수는 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수 씨, 또 그런 소리 하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달라. 내가 시스템을 찾았어. 병수의 목소리가 더욱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고 사람들이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수도 그중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으로 조용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병수의 모습, 주변 사람들, 그리고 도박판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았습니다. 야, 병수, 또 졌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다음 판에서 따면 돼. 병수가 답했습니다. 정수는 병수가 돈을 잃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까지 도박에 빠져 있다니요. 병수 씨, 집에 돈이 더 있어? 한 남자가 물어봤습니다. 있어. 장모 집이 있다고. 병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말로 친정 어머니의 집을 도박 자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계속 녹음과 촬영을 했습니다. 병수가 도박하는 모습, 돈을 잃는 모습, 그리고 집을 담보로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정수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정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장한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 저는 정순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인이 올 곳이 아닌데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남자가 의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화장실 찾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남자는 정순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화장실은 위층에 있어요. 올라가세요. 정수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정수는 촬영한 사진과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병수가 도박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집을 담보로 이야기하는 음성도 뚜렷했습니다. 이제야 증거를 잡았네.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할 거야. 정순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병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장을 내겠어요. 정순이 친정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새벽 2시쯤 병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일부러 모른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촬영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수는 여전히 숙취로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집을 나서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게를 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명자 언니. 정순이 옆 가게로 가서 명자를 불렀습니다. 정순아. 어제 일은 어떻게 됐어?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잡았어요. 이제 끝장을 낼 거예요. 명자가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병수 씨가 도박하는 거야? 네, 어젯밤에 직접 따라가서 찍었어요. 이제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정순아, 위험하지 않았어? 그런 곳에 혼자 가서. 명자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이제 경찰서에 가려고요.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정순은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평생 경찰서에 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서 떨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정수는 민원실에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법 도박 신고하러 왔어요. 불법 도박이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경찰관이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도박, 3억의 빚, 친정어머니 집이 담보로 잡힐 위기, 그리고 어젯밤 직접 목격한 도박장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증거가 있으시나요? 경찰관이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촬영한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그 내용을 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인가요? 경찰관이 물어봤습니다. 강남역 근처 지하 2층이에요. 정확한 주소도 알아왔어요. 정순이 메모해둔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다른 동료와 상의한 후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신고 접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남편분도 함께 와서 진술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변명만 할 거고요. 정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절차상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에 같이 오실 수 있나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데려올게요. 경찰서에서 나온 정수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병수와 마지막 대결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병수는 막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앉아서 병수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수나. 일찍 들어왔네. 병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젯밤 녹음한 병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
내가 계산해 봤다고. 병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병수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한 말이에요. 도박장에서. 도박장? 무슨 소리야? 나는. 병수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수가 도박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정순이 냉정하게 물어봤습니다. 병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날 감시했다고? 미행까지 했다고? 병수가 소리쳤습니다. 감시한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한 거예요. 당신이 거짓말만 하니까. 정순이 맞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조금 재미로 하는 건데. 병수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재미로요? 3억이 재미예요? 우리 엄마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게 재미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병수는 잠깐 말이 막혔다가 다시 변명했습니다. 그건 임시로 하는 거였어. 이기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또 거짓말이네요. 녹음 파일에 다 들어있어요. 장모집이 있다고 큰 소리 치던 거. 정순이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병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경찰서 가요. 정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경찰서? 병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불법 도박으로 신고했어요. 오늘 오후에 같이 가서 진술해야 해요.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먼저 우리 가족을 배신했잖아요. 정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병수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정순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경찰서는 안 돼.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신고했어요. 정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정신 차릴게. 병수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정수는 병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몇 번이나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거짓말만 했잖아요. 이번엔 정말이야. 내가 도박 끊을게. 병수가 계속 애원했습니다. 말로만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정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병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진심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 2시 정수는 병수를 억지로 끌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병수는 계속 발버둥쳤지만 정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경찰관이 둘을 맞이했습니다. 남편분이시죠? 진술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병수에게 말했습니다. 병수는 여전히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도박 안 해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경찰관은 정순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분이 당신 아니세요? 병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불법 도박으로 우리 가족까지 망쳤습니다. 정순이 경찰관에게 호소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병수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정순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병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정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배신했어요. 병수가 경찰서에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남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명자가 정순을 보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어? 끝났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정순이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들 정순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얼마나 큰 결심이 필요했을지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힘들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다시 읽어보니 내용이 부족하고 분량도 맞지 않네요. 8장을 3,500글자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3년 후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에는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쓰인 깔끔한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의 작은 반찬 가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매장이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69이 되었지만 얼굴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과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장님, 오늘 주문량이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20대의 젊은 직원 미정이 밝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바빠져야겠네요. 다들 파이팅해요. 매장 안에는 정순 외에도 10명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으로 설계된 주방에서는 대형 냉장고와 최신 조리기구들이 반찬 제조를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음식은 정순의 레시피와 손맛을 그대로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사장님, 방송국에서 또 연락 왔어요. 다음 주 인터뷰 촬영 일정 확정하자고 하네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선영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해야죠. 지난 3년 동안 정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수를 경찰에 신고한 후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중 일부는 정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집도 결국 일부를 담보로 내놓아야 했지만 전부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정성껏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정순의 진심이 통했는지 단골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습니다. 병수와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도 정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병수를 마주쳤을 때도 정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수가 마지막으로 사과했지만 정수는 더 이상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각자 살아가요.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1년 후 정순의 반찬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에도 몇 차례 소개되었고 젊은 고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순의 인생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중년 여성들이 용기를 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20대 손님이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성이에요.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드는 거죠. 사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40대 여성 고객이 말했습니다. 존경할 것까지야. 그냥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정순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정순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순의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순과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하시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해야죠. 우리만 잘 살면 뭐해요? 다른 분들도 도와드려야죠.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점은 정순의 옛 터전인 재래시장 근처에 열었습니다. 정순은 직접 그곳을 찾아가서 점장을 교육했습니다. 점장은 정순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으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손님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음식을 만드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순이 점장에게 당부했습니다. 사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점장이 불안해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순이 격려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이 성공하면서 정순의 사업은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각 매장의 점장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들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손맛은 전국에 2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정수는 이제 중소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직원만 해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경제방송국에서 인터뷰 나가시는 거 맞죠? 미정이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40대 이후 새 출발이라는 프로그램이래요. 정순이 답했습니다. 오늘도 정순은 본점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정순의 원칙이었습니다. 직접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점심시간이에요. 좀 쉬세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는 게 더 좋아요. 놀고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 그때 매장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민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층 성숙해진 얼굴에는 미안함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민호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쩐 일이니? 엄마, 미안해요. 그때 엄마를 도와드리지 못해서.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민호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뭐 마실 거 있어? 민호는 정순의 따뜻한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신문에서도 봤고 텔레비전에서도 봤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한 거야. 정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매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정순을 바라보는 존경 어린 눈빛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서 만드셨다니. 정말 존경해요, 엄마.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이 아이들이 다 도와줬어. 그리고 저 때 도움을 안 준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 정순이 직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정순을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정순도 직원들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매장 문을 닫은 후 정순과 민호는 근처 조용한 찻집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몰라. 관심 없어. 연락도 안 하고 있고. 정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병수는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왔지만 정순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시장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정수는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완전히 이혼하셨어요? 민호가 물어봤습니다. 응, 작년에 다 정리했어. 이제 완전히 자유야. 정말 홀가분해. 정순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깐 말이 없더니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회사 그만두고 엄마 사업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이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네, 진심이에요. 엄마 혼자 이 큰 사업을 하시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그때 못 도와드린 것도 미안하고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해. 설거지부터 시작하고 특별 대우는 절대 없어. 당연하죠. 엄마처럼 열심히 배우겠어요. 그리고 엄마의 정신도 배우고 싶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개월 후 정수는 한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정순과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던 날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신고한다는 게. 하지만 그때 결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하셨나요? 진행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죠. 당당하게 살기로 했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매장을 열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힘든 일을 겪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확신이 함께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정수는 홀로 강남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 사이로 어머니의 손막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간판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요. 끝까지 버텼으니 살아남았죠. 정순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친정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한때 수치였던 과거는 이제 성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시장 사람들에게도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여성 사업가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